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책이 아니라 제가 너무 존경하는 김미경 선생님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해요. 김미경 선생님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되겠다.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링크 여기 달아드릴 거거든요. 링크를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김미경 선생님이 자존감 있는 엄마가 괜찮은 아이를 만든다 시리즈 중에서 3화에 아이들의 아주 특별한 5가지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가정들에는 문제가 있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딱 2가지만 해결을 하게 되면 거의 90%가 해결이 된대요. 그 딱 2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짐작 가시죠? 첫 번째가 자식 문제, 2번째가 여러분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 많이 배우고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그 자식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럼 한평생 같이 고민하고 한평생 데리고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인생의 90%가 해결이 된대요. 부부 싸우는 거라든지 남편이 직장을 잘 옮겨요라든지 아니면 남편과 돈이 없어요라든지 그런 거 다 벌면 돼요. 돈은 벌면 되고요. 남편 이직하면 이직하게끔 두면 되고요. 싸우는 풀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 문제하고 여러분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2가지를 들으셨어요.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식은 첫 번째로 우리 배 아파서 임신해서 10달 동안 임신해 있다가 처음에는 퇴출로 연결되어 있고 배 안을 훑고 내려와서는 그 퇴출을 끊고 나와 아이와 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배 10달 동안 품고 있어 보지 않은 남편들은 이 정서적인 관계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성은 모성을 절대 흉내를 낼 수가 없대요. 어느 실화에서 그랬죠. 남편들은 60이 되잖아요. 그럼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공부 좀 더 할걸,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이거 미리미리 이거 했었으면 참 잘했을 건데 이런 걱정을 하고요. 여성은 다르대요. 여성은 60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휴 내 자식들 조금 더 잘 가르쳐서 좀 더 잘해 놓을 걸 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성은 모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 아파서 낳았거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우리 애들 막 씻겨야 되고 공부 숙제 막 봐줘야 되고 해야 될 게 싼더미인데 남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녀왔어? 그래 밥 먹었니? 이게 다잖아요. 우리는 막 집안에 설거지도 보이고 빨래도 널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이것저것 쪽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야지 내 머릿속에 따다다닥 계산하는데 남편은 자기 몸만 잘 챙기면 돼요. 그게 남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퇴출을 딱 끊고 나오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정서적 퇴출로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퇴출로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하늘에서 아이들한테 또 하나를 더 줬대요. 그 또 하나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정서적인 퇴출로 아이를 놓고 나면 정서적 퇴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하늘에서 내려준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김희연 선생님 말에 따르면 영혼을 줬으면 애들 다 망칠 뻔했대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한심한데 얼마나 유약한데 스트레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화나면 절제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마음대로도 되진 않고 내 마음도 못해서 막 헷갈리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데 어떻게 너 닮았으면 잘할 수 있었겠니? 이러면서 영혼을 네가 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애 다 망칠 뻔했어. 이렇게 되게 통쾌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직거래하는 거라고. 직거래! 하늘에서 직거래! 맞아요. 하늘에서 직거래하는 거예요. 영혼은 내가 줬으면 아이들 다 망칠 뻔했어요. 정말.
여러분 살다가 육체가 아프면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못 버틸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육체가 아프면.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살다가 영혼이 아프면 누구한테 갈까? 엄마한테 가겠어요? 만약에 30살, 36살짜리 애 둘라고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 내가 뭐라 그랬니? 이거 사! 내가 그래 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우기고 지랄맞게 하다니! 아유 창피하게 애 둘 데리고 시골 내려와! 동네 사람들 다 보겠네!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고 외로워서 가는 곳이 종교래요. 교회나 절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기대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직거래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 어떤 육체적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우리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는 저희 집은 딸이 3명이거든요. 지금 딱 보면 큰언니랑 저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매번 놀래요. 어느 날은 저희 딸이 가더니 엄마는 왜 큰이모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큰언니랑 똑같은 거예요. 어때도 막 헷갈려요 진짜. 언니인가? 어쨌든 사진 보면서 우리 아이가 큰 이모 사진을 보여주는데 엄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매년 사는 동안 계속 자기다운 자기 영혼에 의거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 자기다운 선택, 자기의 영혼에 의거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 자기다운 자기 영혼에 의거해서 선택하다 보면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된다. 자기다운 자기 영혼에 의거해서 선택을 한다. 자기다운 자기 영혼에 의거해서 선택을 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나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영혼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나는 그래서 행복해. 나는 정말 부자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산다면 그 영혼에 의거해서 정말 부자로 행복한 엄마를 살 수 있는 거고, 난 오늘 하루 불행한 하루가 될 거야. 난 오늘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 애들이 너무 짜증을 내서 힘들어. 이렇게 된다면 그 하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적돼서 그 사람의 영혼이 되고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저희 언니랑 저랑 작은 언니랑 보면은 다 생김새는 비슷한데 다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고 내리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김미경 원장님이 이 말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배를 5번 쳐보세요. 배 안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재능 5가지를 배 안에 다 넣고 태어나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 5가지 이상을 배 안에 다 넣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재능, 5가지 이상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이상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 5가지 이상을 갖고 태어났다. 이 5가지 재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능이 10,000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10,000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각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 5가지를 들고 태어났어요. 그럼 자 보세요. 되게 재밌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대학 학과 몇 개일 것 같아요? 많은 데는 많아봤자 100개. 100개 좀 정말 많아도 200개가 안 돼요. 예, 학과를 세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통합 학부로 들어가서 학과로 나뉘고 이런 거 다 따져도 한 200개가 안 돼요. 100개 좀 넘거나 그럴 건데, 대학교 학과 선택하는 거 되게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미경 선생님 상담 오는 사람들이 저는요 대학교 학과를 내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학과를 옮겨야 되고 휴학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한대. 그냥 다녀. 그냥 4년 빨리 졸업해서 빨리 나와서 네가 다니고 있는 학과 하나보다 졸업해서 네가 선택할 직업들이 10,000가지 이상이라고. 그 중에서 빨리 졸업하고 나오는 게 그게 제일 빨라. 빨리 나오라고. 우선 4년 제일 짧잖아. 그거부터 나오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과가 중요하죠. 내 적성에. 그런데 우리는 10,000가지 이상의 재능 중에서 5개가 우리 뱃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10,000가지 이상 직업을 학과 하나 4년 다니는 동안에 그걸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오고 교육공학과를 석사를 졸업을 했지만 그거 관련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학과하고 상관없이 직업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학과는 그 100개, 우리나라 만약에 직업이 100개라면 그 학과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하고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거기 정보 쭉쭉쭉 살려서 나가는 게 많아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과가 좋건 나쁘건 간에 우선 들어가서 빨리 졸업을 하고 빨리 졸업해서 그 다음에 네가 살 길을 찾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학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김민경 선생님 강의 들어보세요. 그 학과가 정말 중요하진 않아요. 나와서 배우고 계속 공부하고 제 직업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했어요. 대학교에도 있어보고 CTL에도 있어보고 연수원에도 있어보고 뭐 학원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외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전달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가 될지 10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빨리 학교는 졸업하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0,000가지 이상의 재능 중에 5개가 우리 아이 뱃속에 다 있다. 우리 아이는 완벽한 영혼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완벽한 영혼으로 태어났다. 우리 아이는 완벽한 영혼으로 태어났다. 10,000가지 이상의 재능 중에 5개가 우리 아이 뱃속에 있다. 5개 이상의 재능이 우리 아이 뱃속에 있다. 우리 아이들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걔네들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잘 웃고 칭찬도 잘하고요. 잘 삐지고요. 그리고 잘 까먹어요. 금방 울다가 뒤돌아서 뭐 웃어요. 그런 게 우리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정말 다 살인 미소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미소가 사라진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예쁘던 모습이 어른이 되고 나면 이렇게 여기 주름지고 여기 주름지고 여기 주름지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 예쁘던 미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입꼬리를 한번 올려서 예쁜 미소 지어보면 긍정이 팡팡팡팡 터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저도 굉장히 회사 다니면서 힘들 때 제 거울을 내보면서 저희 신랑이 그랬거든. 너 미간에 주름이 이제 꽉 잡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인상 좀 쓰지 마. 이러더라고. 내가 인상을 써? 이렇게.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 순간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게 계속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계속 웃는 연습을 했어요. 나는 그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될 거야. 행복의 기운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힘들어하는 전원맘이 없도록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아이는 10,000가지 이상의 재능 중에서 5개가 우리 아이 뱃속에 다 있다. 우리 아이들 괜찮은 아이로 태어났대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5가지가 뭔가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찾으셔야 되세요. 우선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래 잘하는 아이들은 타고났을까요? 타고나지 않았을까요? 타고나요. 후천적으로 아무리 연습을, 저같은 음치들이 감각 없는 사람이 노래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부를 수 있는 한 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타고난 재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진실 동생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1년 동안 녹음실에서 목소리를 바꾸셨어요.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분이 타고난 약간 미성에다가 여리여리하시고 되게 섬세한 목소리였는데 약간 허스키하고 거친 목소리로 바꾸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트레이닝을 하셨대요.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노력하더라도 지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옷 잘 입는 사람? 그 사람도 타고나는 거예요. 옷 잘 입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줘도 이상한 거 막 이렇게 걸치고 오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 잘 입는 것도 타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거요? 그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레시피 아무리 보고 만들어도 먹지도 못하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손맛이 있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춤 잘 추는 사람? 그 타고나는 거예요. 저같이 춤 못 추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고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모르겠고요. 저희 조카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치에 박치에 몸치에 대신 운동은 굉장히 잘했어요. 네, 운동은 달리기도 좋아하고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오래 매달리기 뭐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끈기 있는 것들은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운동선수만큼 잘하지 않을까. 그 운동선수들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물론 뒷받침되는 끈기하고 노력은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재능 잘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요. 천재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피아노 학원에 갖다 놨는데 그냥 쳐요. 감각을 듣고. 그런 애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 우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 어떤 아이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고 어떤 아이들은 왁자지껄 친구들이 많은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향이에요. 내성적인 아이들 아니면 외향적인 아이들 그거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요즘은 공부 플러스 끈기가 있어야 되죠. 뭐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김승호 회장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사람을 고용할 때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정말 느리지만 천천히 아주 평범하지만 천천히 매일매일 같이 끈기 있게 발전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서 여기 상위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사업체를 차려서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실한 사람들이 끈기 있게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들은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머리 좋고 천재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김미경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한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날까요? 안 타고나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타고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랑 수능 준비하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 한번 빡세게 해볼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래, 서울대 갈 수 있겠니? 있겠니? 없겠니? 답 나왔지? 갈 수 없지? 너는 안 되는데 왜 애들한테 시키니? 이거였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미친 듯이 해보자. 느낌 올 거야. 자, 느낌 왔니? 너 갈 수 있을 것 같아?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니? 안 되죠. 맞아요. 공부도 타고나는 거예요. 공부라는 재능을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김미경 선생님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김미경 선생님 조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유아교육학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공부는 조금 안 했다고 그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는 공부 머리를 타고나지는 않았어. 하지만 네 꿈이 유아교육학과를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100을 노력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과를 너는 150을 노력해서 70점만 맞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꿈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얘기신가 아시겠죠? 내 머리가 나쁘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내 공부를 잘하는 건 내 재능이 아니야.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좋아요. 그까지. 그러면 꿈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꿈을 도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밟아야 한 단계에서 공부라는 것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은.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분야를 탐색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걸 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너의 공부라는 재능이 다른 사람들의 70%밖에 되지 않는다면 150%를 해. 그래서 커트라인인 70%만 넘기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 애들끼리 잘하는 애들끼리 뭔가의 길을 찾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이거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100 노력할 때 너 150을 노력을 하고 150을 노력해서 70점만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강연자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시겠어요?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몸에 그게 없는 거 모르시겠냐고요? 안 해봤어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거예요. 김미경 선생님이 X자만 지나가도 무서웠대요. 오호호호. 근데 잘하시는 거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김미경 선생님도 되게 실천력이 빠르시잖아요. 자, 이거 할까? 하면 그래, 하자! 다다다다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도 그만큼 많은 분면에 길게 이렇게 하진 않으신데 근데 그것도 재능이라고 받아들이셨대요. 내가 길게 하지 못하지만 많은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나의 재능이야. 그 대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 몸을 믿고 한번 해보자. 라는 이 끈기가 있으신 거죠. 도전력,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도전력도 좋고 실천력도 좋은데 끈기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것도 재능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여러 개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왜냐? 경험해 봐야지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경험을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깊이 파고 드시면 되죠. 그것도 나의 재능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봄으로써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빨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빨리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걸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 빼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 대신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위기 극복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게 공부입니까? 암기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공부입니까? 암기입니까? 분명히 암기입니다. 암기라고요. 20살 때까지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암기라고요. 암기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 좋은 데 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라고요. 공부라는 건요. 40에 도자기를 시작해가지고 60에 도자기 명인이 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40에 도자기 시작해서 60에 명인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거 깨달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에 있었던 또 슬픈 일들이 있었나 봐요. 아이들 간에 이제 관계에서도 힘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찡찡찡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죠. 서연아, 엄마는 오늘 하루 행복하기로 선택했어. 오늘 하루 불행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너희 밥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너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알았어. 나도 오늘 행복을 선택할 건데 오늘 아침에 이것만 스트레스 풀고 갈게. 그리고 행복할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네, 맞아요. 그 아이들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행복한 하루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행복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읽어드린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거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지? 그래, 나는 행복한 하루를 살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래, 그 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진 거에 행복할 거야 라고 느끼는 순간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 참 괜찮은 아이라고 깨달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부모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 게 많구나를 알려주는 게 부모라고요. 너 참 괜찮은 아이야. 너 참 잘할 수 있어. 그래,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너는 잘할 거니까. 너는 반드시 잘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언젠가는 성공시킬 거야. 너 참 괜찮은 아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참 괜찮은 아이야. 멋지다. 엄마도 너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아,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가 왕따를 시켰어. 그래서 얘랑 놀지 말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는 즉각적으로 뭘 얘기해야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3명이서 놀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자꾸 따를 시키면서 노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너는 그렇니? 그런데 나는 이렇게 누구 한 명을 왕따시키거나 같이 놀지 않는 거는 싫어. 그래서 난 다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너 기분이 풀리면은 우리랑 같이 놀자. 딸을 시키는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공감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 난 쟤랑 놀기 싫어. 쟤랑 같이 놀지 말고 우리 둘이 놀자.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런 아이로 자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공감해 주되 너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야 되는 거야. 너의 의견을 공감하되 너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공감하되 너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아이인데 나는 친구가 얘가 나를 때렸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내성적인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너가 이렇게 때려서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고 내가 이렇게 아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마. 한 번만 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너한테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어. 이 얘기를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어른들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럴 때는 헐, 알았어. 이 정도라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 꼭 알려주셔야 더 좋은 방법 한번 연습시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말이 나오지 않으면 헐, 그래? 알았어. 너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 대처법을 말로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에 CTL을 다닐 때였는데 둘째를 막 임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 내 입에 붙지 않는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방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책으로 육아를 했었거든요. 모르면 책 찾아보고 뭐 논문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육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상황,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뭘 요구했어요.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다 적었어요. 사실은. A4 용지에 빠바바박하게 적어놓고 서연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내 말로 다 바꿨어요. 바꾸고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읽었어요. 그래, 그제서야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용어가, 그 말들이.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아니면 속으로라도 너가 친구들을 때렸니? 그러면은 내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만 그럴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니야. 다음부터 조심할게. 미안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 이랬어. 아니면은 엄마가 이렇게 했어.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가 때를 너무 많이 쓸 때 너가 뭐 훈육을 해야 될 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가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사랑한다고 너를 떼쟁이 누구누구로 키울 수는 없어. 그래서 너의 잘못된 행동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혼육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거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이다. 암기는 외울 때까지 하는 것이 암기이고 공부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이다. 공부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이다. 공부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이다. 김미경 강사님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요. 전 5월 달부터는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시고 강연을 하신다고 하세요. 부디 잘 되시고 성공립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고 왜 울 것 같지? 거기서도 되게 슬픈 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잘하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